회생법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아무 금액만큼 이제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요. 일부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쉽게 빚 탕감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회생법원에서 여러분의 빚을 이제 얼마 동안 얼마만큼 탕감시켜 주는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불리한 부분은 숨기려고 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를 제대로 안 내면 법원에서 도와주려고 할까요? 회생법원에서도 이 사람 채무를 이제 탕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1대1 면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객관적인 계좌 내역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결제 얼마나 했고 이체는 누구한테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말 채무를 탕감해줘야 될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이제 어떤 계좌를 어느 정도 기간 내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날 또는 이제 보존 권고를 하는 날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사용했던 모든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정 은행만 제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한은행 건 제출을 하고 농협이나 국민은행 거는 제출을 안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빠짐없이 전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1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2024년 9월 1일이면은 2023년 9월 1일까지 1년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인터넷 금융결정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액도 반드시 100만 원 이상인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1만 원 단위까지 소액까지는 이제 모두 확인하기에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니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제 보존 권고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류 접수 시, 신청 시 이제 미흡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것인데요.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 없이 이제 개시가 결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카드와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상세히 소명해야 됩니다. 핸드폰, 노트북 등 개인 용도로 구매했다든지 자녀 학원비나 병원비, 그리고 이제 본인 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식재료비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SBI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다면 그 3천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100원, 1000원 단위까지는 맞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대출금 총액과 나간 돈이 일치를 해야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보냐면은 이제 회생법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나 아무 금액만큼 이제 빚을 탕감해주지 않아요. 일부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쉽게 빚 탕감해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계좌 내역과 카드 내역의 사용처를 조사를 해봤는데 생활비로 썼다, 사업상 경비로 썼다 이렇게 깔끔하게 소명할 수 있으면 끝인데 도박으로 썼다, 무리한 투자를 했다, 사칙 과소비 등을 했다,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 돈을 편파변제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걸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청산가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재산가치인데 이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보다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를 이제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이슈 사항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이 정확한지 통장 내역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걸 이제 받아보면은 소득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나 이제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되는 금액보다 소득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수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계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통장 내역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최근 이제 회생법원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법무법인 A파트 김태용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